안녕하세요. 패트리움의 유병호입니다. 오늘도 김민수 교수님을 모시고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포괄적인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 문화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같은 공간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데 이 주거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는 이 주거 문화가 어떻게 유래되었냐에 따라서 교수님하고 한번 조금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반려동물 주거 문화는 사실은 처음 시작된 게 어떻게 시작돼 있나요? 방 안에 들여놓지는 않았잖아요. 옛날에는요, 교수님. 반려동물 불과 한 7, 8년 전, 10년 전만 해도 네, 주로 반려견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주로 인간의 어떤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좀 수행을 했었죠. 예를 들면 단독주택의 네. 문 옆에 조그만한 주거 공간을 가지고 그 안에는 사실은 차양막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차양막이 없는 경우, 그런 조그만한 형태의 주거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치안이라고 하면 단순히 집을 지키는 반려견의 역할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문화가 돼버린 거 아닌가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인간의 치안 역할을 담당하면서 외부에서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는 실내로 들어오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네. 그게 결국은 그 시점이 애완동물이라는 단어와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같이 병행해서 쓰면서 이제 실내로 들어오는 과정이 생겼죠. 그러면 실내로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실내로 들어오면서 인간과 소위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이 이제 공생을 하는 상황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삶의 공간 자체를 네. 건설회사나 개발하시는 그런 시행사들 통해서 각종 개발 계획을 세우는 과정, 건축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자 신조어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이제 펫 리빙이라는 단어인데요. 펫 플러스 리빙. 네. 반려동물과 삶, 주거 공간이라는 합성어입니다. 펫 리빙이라 하면 이 자체가 신조어인데 이 자체로 인해서 문화가 바뀌어지고 우리 삶 속에 같이 들어와 있는 반려견이 우리 삶 속에 같이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인데, 이것을 유래된 가장 큰 이유가 건설사나 일반 시행사에서 그런 걸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렇죠. 기본적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공생하면서 어떻게 좀 효율적인 공간에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이제 업체들 자체가 이제 건설 회사고 네. 개발 업체들이다 보니 사실은 어떤 경제성의 논리 위주로 건설사, 시행사에서 펜 리빙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자료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저희 우리나라에서 2003년도에 별이 빛나는 시춘회라고 해서 한 대학의 교수님께서 본인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반려인과 반려견이 살 수 있는 공간을 2003년도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2003년도에 이것을 설계해서 모델하우스까지 오픈을 했는데, 또 건설사들한테도 많은 홍보도 했지만 이것이 널리 홍보가 안 되고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추측컨대 그렇게 안 해도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은 잘 되니까 그렇게 아주 추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건축사님이나 교수님은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뵈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어떠한 시설들이나 어떠한 것들이 가장 중요할까요? 펫 리빙에서 반려견과 반려견이 같이 한 둥지에서 사는데 어떠한 시설과 어떠한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전 단계에서 일단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펜 리빙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는 펜 리빙, 주거 공간이라는 자체는 이제는 트렌드가 아닌 문화로 변화를 했습니다. 네. 예, 문화로 변화를 하다 보니 이제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공생 환경,
더 나아가서는 비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네. 공생 환경 자체를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실내 안에서 반려동물의 안전성이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부분들이나 효율적인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효율적인 공간을 같이 양분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